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이한 케묘지의 케이지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여러분에 있었던 캐즈니 연예 동산 주간 김용케. 아니 근데 한 주가 왜 이렇게 빠르죠? 죽겠습니다. 이번 주도 끊임없이 헐리우드엔 난리가 났고요. 중간에 광고도 있습니다. 타임라인 표시해뒀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빙봉! 인트로는 텐션 있게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슬픈 소식입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대부, 엘프, 미저리 등의 걸작에 출연한 명배우 제임스 칸이 현지 시간 7월 6일 수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세였고요. 제임스의 트위터엔 성명서가 올라왔는데요. 특정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60년에 걸친 영화업계에서의 활약을 통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왔던 제임스 칸은 뉴욕에서 태어나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한 후 대학으로 진학 중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부에서 맡았던 소니 꼴레오네 역으로 유명세를 떨쳤고 1972년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골든글로브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대부와 제임스 칸의 팬으로서 그가 얼마 전 더 포스트지와 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요. 대부의 성공 요인은 훌륭한 감독과 각본, 배우들도 있지만 정말 즐겁게 연기하고 작업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의외로 영화 대부를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꼭 보시길 권하겠고요. 그것 말고도 제임스 칸이 출연한 추천작을 꼽자면 엘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뜩이나 물가는 치솟고 해외여행도 쉽지 않아서 원통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아름다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낚시까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구석 피서법을 제안드립니다. 이름하여 피싱 크래쉬! 낚시! 당한 적은 있지만 해본 적은 없는 생소한 게임 장르 같지만 조작은 정말 쉽습니다. 찌를 던지고 낚싯줄의 장력 타이밍을 유지하면서 탭탭탭탭을 해주다 보면 물고기의 피통이 오링나면서 짜식이! 이렇게 개또다세! 물고기는 좀 무섭게 생겼네요. 아니 근데 방구석에서 낚시를 할 뿐인데 엄청 칭찬을 해주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관이 무진장 사실적인데 이 중에서도 전 하와이, 케이프타운, 갈라파고스 섬, 세이셸을 가장 좋아합니다. 못 가봤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곳에 다 가본 것도 아니고요. 보트에 타기도 하고 야경 보고 멍 때리고 파도 소리, 물소리를 듣다 보면 힐링 모먼트가 일상에 지친 나를 감싸고 전 가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투 종족, 경쟁이 일상인 자들이니 전세계 유저들과 클랜을 만들거나 낚시 배틀도 벌일 수가 있는데요. 전 브라질 친구와 만나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뭐? 내가 개 쩌는 거 하나 알려주겠다고 짜샤. 가는 기가 먹었나? 기프트 코드 스트레인저를 입력하면 별 3개짜리 낚싯대, 1개의 신비로운 미끼, 50개의 행운 파워업 및 30개의 웨이트 파워업까지 빠방하게 준다고. 지금 바로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나 화면 속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다운! 고고고! 잠깐 이거 뭔가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DC 물맨 제이슨 모모아와 분노의 질주 시편에 함께 출연하는 에이자 곤잘레스가 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7월 4일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차를 두고 따로 자리를 떠났고요. 촬영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이 두 사람이 나올 확률,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면 매우 희박하겠죠. 결별 보도 당시 두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이 둘이 너무나도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다른 사람일수록 매력적인 법. 제가 볼 땐 제이슨 모모아가 잘해. 일론 머스크에게 쌍둥이 자녀가 또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론은 테슬라의 CEO인데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인간의 뇌에 이식하기 위해 연구 중인 기업 뉴럴링크도 설립했죠. 일론이 이 회사의 간부 중 한 명인 시번 질리스와 지난해 말 몰래 쌍둥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즈가 입수한 법정 문서 자료엔 2021년 11월 일론과 뉴럴링크 간부 사이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이 쌍둥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을 기본적으로 갖되 어머니의 성은 미들네임에 포함할 것을 신청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청은 올해 5월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에서 승인이 되었고 이 쌍둥이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일론이 7월 7일 트위터에 여러분이 대가족을 갖길 바래요. 그리고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일론은 작년 12월에도 가수 그라임스와 대리 출산으로 둘째 딸을 갖게 되었었죠. 아울러 일론 머스크는 이 보도를 통해 현재 총 아이 9명의 아빠로 밝혀졌습니다. 와우! 이 양반 근황이 떠버렸네요. 인스타 DM 유출 소동을 통해 밝혀진 다수의 여성들을 향한 수없이 많은 만행으로 사실상 영화판에서 퇴출된 배우 군대의 망치 아미 해머,
그동안의 히스토리는 주간 김육회 썸네일에 아미 해머 얼굴이 박힌 여러 진화노 및 요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부 네티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말이죠. 아미 해머가 거주 중인 영국의 케이맨 제도 최대 크기의 섬인 그랜드 케이맨에서 한 호텔에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TV 프로듀서가 밝히길 자기 친구의 부모가 케이맨 제도로 휴가를 떠났고 호텔에 투숙했는데 글쎄 그들의 컨시어지가 아미 해머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호텔 전단지에 아미 해머의 얼굴 사진이 요렇게럼 실려 있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진짜야? 라면서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직후 아미 해머의 변호사가 이건 거짓부렁에 불과하다며 일축했고 버라이어티지의 취재에 응한 이 호텔의 스태프도 이 전단지는 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직원에 따르면 아미는 이 호텔의 투숙객이지 직원이 아니며 호텔 직원 일부와 친구로 지내고 있고 함께 골프도 치고 있다네요. 아미 해머는 작년 자신의 커리어를 말아먹은 1년의 소동 이후 계속 케이맨 제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년 5월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치위생사와 사귀고 있다는 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미 해머가 진짜 취직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호텔은 아니었고요. 케이맨 제도에서 타임쉐어, 그러니까 리조트 기간 계약제 서비스의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케이맨 제도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아미 해머의 모습인데요. 여전히 잘생기긴 했지만 정말이지 완전히 세일즈맨이 된 모습.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던 구매 희망자에 따르면 아미 해머는 주당 2020달러짜리 플랜을 10년 장기 계약 시 21,000달러로 대폭 할인해주는 그런 플랜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미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요 모습이 목격된 건 지난달로 제보한 커플이 휴가차 케이맨 제도를 찾았는데 앞으로 섬 투어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 이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아미는 9월 하순 이 사무실 밖에서도 목격이 되어 설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되다 보니 언론을 상대하는 아미 해머의 대리인이 아미가 리조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있으나 이렇게 세일즈맨을 하고 있는지는 정작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며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일은 진짜 모르겠네요. 인기 가수 도자켓이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에서 뒷목 소름을 담당하고 있는 윌 바이어스 역 노아 슈넵을 좀 깠습니다. 얼마 전 노아가 도자켓과 주고받은 DM을 공개했는데요. 글쎄 도자켓이 기묘한 이야기 4의 에디 역을 맡았던 배우 조셉 퀸에게 관심이 있어서 작대기를 놔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이 DM은 큰 화제가 됐고 마침내 도자켓 본인이 반응을 했습니다. 완전 사적인 DM인데 전 세계에 공개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7월 7일 도자켓은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팬들을 향해 너무 노아를 추앙할 필요가 없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아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자기가 한 일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에도 어릴 땐 쓸데없는 짓도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엉망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 실패하지 않길 바라긴 하지만 나와의 사적인 대화를 전혀 배려 없이 SNS에 공개한 행위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 라며 화가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의 대본을 작성하던 시점까지 노아는 도자의 코멘트에 반응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나레이션 녹음을 하려는 타이밍에 반응을 했습니다. 노아는 요런 틱톡 영상을 올리고 부금으로는 도자켓의 키스미 모어를 깔면서 모두 순조롭고 난 사과했고 도자켓을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고 그녀의 음악을 사랑한다. 싫은 감정은 전혀 없어 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젠 MCU의 2대 블랙 위도우가 된 배우 플로렌스 퓨가 발렌티노의 패션쇼에 와서 입은 핑크 드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소재가 투명한 나머지 그녀의 삐가 다 드러나고 말았죠. 심지어 플로렌스의 응응이 너무 작고 평평하다는 듯 체형과 사이즈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플로렌스 본인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주 장문을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내가 발렌티노의 멋진 드레스를 입었을 때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는데 망설임이나 긴장은 전혀 없었지만 재미있었던 건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공개적으로 자랑스러운 일인 양 한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자기 신체에 결점을 두고 낯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건 처음이 아니며 분명 마지막도 아니겠죠. 도리어 당신들 같은 남성들이 얼마나 천박한지가 걱정이 됩니다. 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내 응응이 얼마나 작고 납작하며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더라.
하지만 난 오랫동안 이 몸으로 살아왔고 내 응응의 크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라고 쓴 플로렌스. 마지막으로는 타인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브리저튼의 레게장 페이지가 플로렌스를 지지하면서 남자들도 좀 성장할 필요가 있다, 주의하는 게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제시카 차스테인도 여성은 남성의 허락 없이도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코멘트를 했네요. 주간 기무캐 지난 호에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얼마 전 신작 드라마 크로우디드 룸을 촬영하기 위해 뉴욕에 체류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남자친구 응원차 젠데이아가 뉴욕 촬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젠데이아의 코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검정 탑에 바지로 심플하게 입긴 했으나 좋네. 분명 자기 스타일과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정작 제가 궁금한 건 이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는 아만다 사이, 역대급으로 졸잼이었던 넷플릭스의 간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4에서 정말 눈에 띈 캐릭터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에디죠. 특히 쩔었던 요 명장면, 헬파이어 클럽의 리더인 에디 먼슨이 데모베트의 미끼가 되기 위해 메탈리카의 메스터 오브 퍼펫츠를 기타로 연주했던 장면인데요. 이건 기묘 팬들뿐만 아니라 메탈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각본가 팀의 공식 트윗 계정인 스트레인저 라이터스는 이 장면에 리허설을 하고 있는 에디 역의 조셉 퀸의 영상을 연습은 배반하지 않는다 라는 글귀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정은 진지 그 자체. 가발과 의상은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셉은 소리에 맞춰 손가락을 움직이곤 있지만 실제로 정말 기타를 연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조셉이 7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해 왔기에 코드나 주법들을 정확하게 핸드싱크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도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기묘기 4에서 에디 먼슨이 최고의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배우 조셉 퀸도 정말 감동적인 짠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Mine's not really a question. It's just more of an extension of gratitude, really.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rom all of us. We're really grateful that you're sharing your time. Thank you for signing our things, for spending time with us, for taking our summer. I think that we've all really connected with Eddie for one reason or another. 한 팬이 다른 팬을 대표해 이렇게 말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좀 사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런던에서 열린 런던 필름 앤 코믹콘에 조셉 퀸이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조셉이 팬들과 소통하고 굿즈에 사인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행사 때 조셉은 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중히 대하고 있었는데 행사 주최 측이 고용한 경비원이 대화는 하지 말고 잠자코 사인만 해 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조셉이 주최 측의 예상보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행사 티켓도 많이 팔렸고 시간도 지체되어서 조바심이 났다고는 하지만 팬들은 조셉을 향한 대우가 너무 심하다며 분노하고 항의를 했던 것인데요. 이후 다음날 진행된 Q&A 코너 때 한 팬이 일어나 조셉을 향해 이렇게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일은 참 멋진 것 같죠. 그리고 이 조셉 퀸이라는 93년생 배우요. 이번에 제대로 떠버렸지만 상당한 재능이 있어서 앞날이 정말 기대되긴 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도 오붓하게 함께 있었던 배우들 제시 프레몬스와 커스틴 던스트가 비밀리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자메이카 오초리우스에 있는 호화 리조트 골든아이에서였다는데요. 두 사람은 2014년부터 FX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스펜스 드라마 파고에서 부부 역으로 출연. 2016년 중반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8년 5월에 장남이 태어났고 2021년 5월에 차남이 태어났으나 이후 결혼 소식은 없다가 2월에 커스틴이 LA타임즈와 했던 인터뷰 때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른다고 언급해 곧 하겠구만 싶었는데요. 했네요. 행복하십시오. 갑툭 해외 토픽인데 재밌어서 소개드립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라호야에 있는 해안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해수욕객들을 두 마리의 바다 사자가 몰아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현장 증언에 따르면 사람들을 위협하듯 큰 소리를 내면서 앞발을 이용 맹렬한 기세와 빠른 스피드로 사람들을 허이허이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하진 않았고 몰아내고 나서 자기들 갈 길 갔다고 하네요. NBC 샌디에이고의 취재에 따르면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던 바다 사자의 사진을 찍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고 잠이 깨 뒤빠친 바다 사자들이 막 쫓아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영상이었기 때문에 8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100만 개 이상의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영상이 촬영된 라호야 비치는
해양 생물의 보호를 실시 중인 샌디에이고 라호야 워터파크 생태보호지구에 인접하고 있어서 바다사자 외의 물개들도 이 근처 바위밭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생동물을 배려하도록 주의해달라는 팻말이 있다고도 하네요. 그런데 저기서 바캉스를 즐기는 사람들,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만도 못한 일만 하는 김용. 얼마 전 애니메이션 슈퍼팻의 프리미어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배트맨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키아누 리브스의 진심 인터뷰를 보시죠. I mean, I love Batman as a character, and I love him as like in the comic books, in the films. So to get the opportunity to play Batman was awesome. What if Yeah. we would love to kind of see you step in the suit? It's been a dream, but you know, there's Pattinson's got Batman right now, and he's doing awesome. Maybe when they need an older Batman. Stop. 이번 성우로서의 배트맨 역은 카메오 수준으로 배역치고는 작았다는데요. 그래도 드웨인 존슨과 케빈 하트가 출연하고 있는 영화에 나와 배트맨을 조금이라도 연기할 수 있어서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앰버 허드의 변호인단이 재판에 출석한 배심원 중에 한 명이 가짜라며 재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배심원은 올해 4월 버지니아주 주민 중에 선정되었으며 앰버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주소로 등록된 성이 동일한 2명의 인물 중 1명이 선출되었으며 그중 1명은 77세이고 다른 1명은 52세였는데 이번 재판 배심원은 77세로 정해졌음에도 법정에 나타난 것은 52세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본 법정이 앰버 허드에 대한 적절한 취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 무효가 선언되고 다시 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자 조니 측의 변호인단도 반응을 했죠. 그게 사실이더라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한 과거의 판례는 전혀 없다며 아주 심플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본 재판 담당이었던 아즈카라테 판사는 앰버 측의 주장을 각하하면서 본 재판에서 사기나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으며 앰버 측의 요구는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앰버 측은 배심원의 이름이 쓰여진 명부를 재판이 열리기 5일 전에 미리 통지받았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재판에 행해지고 있던 7주간 서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만 했다 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주간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요. 어제부터 시작된 새로운 코너 20세기 리턴즈도 많은 사랑을, 멤버십 뮤켓단과 더불어 굿즈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QR코드로 낚시게임 피싱 크래시도 즐겨보시고요. 이제 남은 주말을 즐겨보시죠. 만약 제가 잡혀갔다면 월요일 저녁이겠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